자, 오늘로 127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C&M 하청 노동자들이 오늘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사의 아웃소싱 결정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가 해고까지 당한 노동자들입니다.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공농성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C&M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광고 스크린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C&M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입주해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입니다. 109명의 대량 해고와 직장 폐쇄 이후 12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은 고공농성까지 하게 된 심정을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20일간 넘는 장기간의 노숙 투쟁 중에도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C&M 역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이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120일 이렇게 노숙하는데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짐을 또 다른 해고동지한테 네. 똑같이 지어준다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동지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제 자신도 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못하면 제 자신이 좀 제일 많이 후회가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았고요. 네. 나중에라도 그들이 나보다 더 의식 있고 정말 사회가 좀 변했을 때 아빠는 저럴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두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그 대형 전광판 그 위가 주변에 난간 같은 게 손잡이 같은 게 하나도 없군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곳입니다. 네, 과거 송전탑 농성이나 크레인 농성과는 또 달라요. C&M 사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온 농성입니까? 네, 현재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원래는 C&M의 정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MBK 파트너스가 C&M을 인수하기 바로 직전에 AS와 그리고 설치 부문이 아웃소싱으로 전환됐는데요. 따라서 정규직이었던 관련 부문의 노동자들은 갑자기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C&M이라는 회사가 그 케이블 방송 SO 업체죠. 네. 네, 게다가 또 실적에 따른 등급제까지 시행되자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는데요. 그 이후 사측은 지난 7월 1일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단행했고 또 7월 9일에는 직장 폐쇄까지 강행했습니다. 직장 폐쇄가 시작된 날로부터 오늘로 노숙농성은 127일째 그리고 고공농성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만 국제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실업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제 권고 기준을 적용한 사실상 실업률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간의 기준대로라면 3.2%인 실업률과 달리 사실상 실업률은 최대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등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던 인구를 포함시킨 결과였습니다. 네, 3배 가까이가 아니라 3배가 넘는군요. 예.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통계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자부터 설명드리면요.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구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구직 의지가 있는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하는 겁니다. 구직 활동 기간은 4주, 무직 상태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실질적인 실업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취업자로 분류하는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자는 당사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노동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실업자로는 취업준비자 등이 있습니다. 구직에 나서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인 이른바 취준생, 취업준비자,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임신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쉬게 된 경우도 실질적인 실업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잠재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군요.
네, 국제노동기구는 이 두 부류의 실질적 실업자를 모두 실업자로 보거나 두 부류 중에서 하나라도 실업자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건데 이 기준들을 적용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이 역시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존의 실업자 기준으로 의하면 실업률은 3.2%인데요.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포함시키면 4.4%,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의 잠재경제 활동 인구를 합하면 9%고 이 둘을 다 합했을 경우에는 10.1%까지의 실질적인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론조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실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단통법, 자원외교 등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단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66%가 폐지 또는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 그리고 잘 모른다는 것이 11.9%였고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음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79.5%,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배팅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게임과 같은 레저라는 의견은 10.7%였고 잘 모른다는 의견은 9.8%였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81%가 반대한다고 했고요. 상관없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MB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17.1%로 20% 미만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정치 후원금을 내지 않겠다. 그동안 쭉 내온 모양이에요. 네, 이런 움직임도 있죠. 네, 전공로 경남지부가 오늘 정당 후원금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일 전국 공무원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조 등 50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가 정당 후원금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그 이후에 각 지부의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기, 전북, 울산 지역 본부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은 그간 선관위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모금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300억 원 이상으로 선관위 기탁금의 80%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 특정 정당이 내는 건 아니고 선관위에 정치 후원금을 내고 그게 일괄적으로 걷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당들이 꽤 많은 돈을 분배를 받았을 텐데 만약에 보이콧이 이어지면 좀 더 확산이 되면 정당에 미치는 타격이 있겠습니까? 네, 비율적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거대 여당에게 돌아가는 후원금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국고지원금을 정당 의석수와 국회의원 득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공무원들이 내는 이 정치 후원금의 경우도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요. 정당이 클수록 선관위 정치 후원금이 커져서 의존율이 높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선관위가 지난해 모은 총 379억 4,064만 원 중에서 새누리당에게는 45.8%인 173억여 원이 민주당에게는 41.7%,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7.2%, 정의당은 5.4%가 돌아갔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에도 27억, 20억이 지급이 됐던 공무원들의 정치 후원금이군요. 예. 네, 그리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교직원 합격자들, 아직 채용이 안 된 합격자들을 지난 총선에 동원했다 이런 주장이 있더군요.
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민대학교 교직원 합격자를 지난 2012년 총선 선거 캠프에 동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홍 의원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총선 직전 교직원 시험을 통과하고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홍 의원 측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피해자 중 지난해 경민대를 퇴사했다고 밝히고 있는 직원은 캠프로부터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개소식 행사 때 나가서 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는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거의 매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서 홍 의원이 이사로 있던 아프리카 박물관의 노예노동 사건을 환기시켰습니다. 또 홍 의원이 보수를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노동 착취를 한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서 홍 의원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비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상습적인 노동 착취를 하는 홍 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오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 사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음해를 가한다고 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이와 관련한 마을 총회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강정마을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관사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는 원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5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조례를 신설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회를 구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신이 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에 허울 좋은 진상조사회로 주민들을 달래려 하는 게 아니냐면서 반대해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 건설이 강행되면서 어제 8시부터 회의가 진행됐고 이 회의 끝에 원지사가 건설을 중단시킨다면 진정성을 믿고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된 군관사 건설 이게 또 새로운 갈등 요소였는데 예. 이 관사 공사를 원지사가 중단시켜 준다면 그 진정성을 믿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겠다 이런 그런 결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원지사 측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원지사가 지난 9일에 마을을 찾아와서 군 관사 문제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